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If you think Republicans are overplaying schools, you aren't paying attention. 자, 이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만약 당신이 공화당 사람들이 학교를 오버플레이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제 그 우리식 뉘앙스에 맞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뜻이 만약 공화당이 교육 문제를 과도하게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화당이 앞으로 이 교육 문제를 더욱더 쟁점화시킬 것이다. 교육 문제를 더욱더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화시킬 것이다. 이 선거 전략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여러분들이 버지니아에서 그 작년 선거에서 보셨듯이 이 학부모를 공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2월 달에 지난달에 이 학부형들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화당 보수 후보들을 밀고 학부모 자신들도 입후보를 해가지고 교육위원으로 가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갈아쳐버린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속이 시원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콜로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 더글라스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더글라스 카운티라는 곳은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러한 그 비교적 부유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콜로라도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덴버가 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는데 이 두 도시의 사이에 있는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티에는 덴버라든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그 출근하는 학부형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매우 이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카운티입니다. 저도 그 친구가 있어서 한 5년 전쯤인가 그 미 공군의 친구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아주 어렸을 때죠. 20대 때인데. 아무튼 이런 곳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더글라스 카운티에 그 교육위원이 7명이고 이제 교육감이 하나인데 이 7명 교육위원이 전부 다 이제 색깔이 이 좌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1월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학부모들이 작정하고 나가가지고 이 공화당 후보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보수 그 후보가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이 당선됐으니까 4대 3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이 보수가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감이 그 코리 와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완전 좌파예요. 그런데 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새로 이 취임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한테 2가지를 시정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스크를 강제 착용하는 그 규정을 없애라. 그 K-12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전 13년 공교육 과정에 있어서 마스크를 자유로 하라.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는 게 불편한 사람은 벗게 하라. 근데 이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이제 좌파들은 뭐 모든 사람을 다 독재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안 된다. 마스크 절대로 벗게 할 수 없다. 강제화해야 된다. 라고 버팅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이 교육감이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느냐면 자기가 위협을 느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나도 거기 있었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근데 너는 왜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뭐냐? 마스크를 강제화, 의무화해서 자율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메일에서 나간 항의하는 학부모들한테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꼈다라는 말을 사과하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 두 가지를 시간을 줄 테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못 쓰겠습니다. 48시간인지 뭐 72시간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앞으로 3일 동안 이 두 가지를 시정하라. 만약에 시정하지 않으면 너를 해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교육감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4대3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파이어 시켜버린 겁니다. 이 기사도 좌파 신문으로서 약간 편향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더글라스 카운티의 교육위원회가 그 수백 명의 교원들과 또 직원들과 부모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교육감을 해고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입니다. 그 좌파 선생의 좌파 직원들이고, 그 부모들도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치 여기서는 교육위원회가 뭐 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파워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더글라스 카운티의 그 콜로라도는 공화당세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한 50% 이상, 55% 이상 이렇게 공화당 사람들이 우세하고, 나머지 이제 한 4, 5%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인데, 이렇게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근무하고 자녀 교육 시키려고 하는 동안에 이런 좌파들은 스물스물 해가지고 이런 교육계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 교원 노조의 그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악을 해서 이상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CRT라든가 이런 교육을. 근데 이제 이게 학부모들이 이제 특히 작년에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재택 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것을 가장 멋있게 보여준 것이 작년에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선거를 통해서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주가 완전히 공화당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지사, 부주지사, 검찰총장이 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 바뀐 데다가 더더욱 고무적인 것은 주의회가 공화당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버지니아의 학부모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나가서 공화당으로 다 투표를 한 거예요. 물론 뭐 민주당에 매우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계속 민주당을 찍었겠지만은, 당적을 바꿨냐 그러니까 당적을 안 바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민주당인데도 당일날 가서 공화당으로 투표를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왜냐? 학부모들이 애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이제 이쪽에 버지니아 쪽은 물론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한다거나 뭐 개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 정부 공무원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컨트랙을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컴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Fairfax County, 뭐 Loudoun County 이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학부모들이 CRT 교육 항의하고 하다가 뭐 체포돼서 가고, 또 학부모를 무슨 도메스틱 테러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부모들이 도저히 못 참았는데, 민주당 부모님들이나 공화당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훌륭하게 이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민주당 부모나 공화당 부모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학교 가서 뭐를 배우나 봤더니 이런 머리를 썩히는 뭐 이상한 CRT 같은 거, 뭐 피부가 하얗면은 악마에 가깝고 피부가 까만색일수록 뭐 천사에 가깝다는 식으로 이런 괴상한 공산주의 사상을 미국식 맞춤형으로 살짝 바꾼 이런 CRT, Critical Race Theory 같은 거나 가리키고 하는 거를 이제 부모들이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버지니아에서도 민주당 후보들,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들한테.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바꿀 의향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무슨 그 짓까지 하려고 그랬냐면은 작년 11월에 머칼리프 이쪽 사람들이 마약을 합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화나는 당연히 합법화하고 주에서 마약도 몇 가지, 메탄페타민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소량은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의 그 학부모들 되시는 주로 미국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작년에 무지하게 현명한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머칼리프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버지니아 지금 엉망이에요. 여기서는 그 영킨 주지사가 멋있게 그랬죠. 그 주지사 당선하자마자 executive order를 뭐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부모가 결정한다. 학교가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행정명령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현상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쯤에 그 악명 높은 좌파들이 꽉 잡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그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도 리콜 선거를 했어요. 이제 학부모들이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이런 오클라호마 이런 공화당세가 있는 데는 물론이고 이제는 캘리포니아까지도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와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깨닫고.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의 NCAA 여자 그 수영 챔피언십 시상식 장면입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내셔널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는 그 키가 큰 친구, 남자친구, 이 친구가 미국의 여자 대학생 선수권 대회 우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호르몬 주사를 받고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나온 게 그 젠더 이퀄리티입니다. 젠더 이퀄리티는 이제 성의 동등성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성이라고 하면 섹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별을 구분할 때 남성, 여성 이렇게 하면 male sex, female sex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섹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이제 사람들 머리에 깊이 박혀 있으니까 이 섹스라는 단어를 버려버리고 젠더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기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30-40년 됩니다. 그러면서 젠더 이퀄리티를 이제 그 강요해 온 거예요. 이게 뭐 남성 여성이 어딨냐? 뭐 남성도 뭐 수술하고 뭐 이래서 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은 뭐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교육을 옛날에 30여 년 전부터 받고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LGBTQ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 특히 그 젊은 학생들이. 그런데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또는 성소수자들도 뭐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누려야 될까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그 성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뭐 투표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고 많은 미국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성소수자들이나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렇게 지금 남자가 나와가지고 여자라고 해가지고 여자 선수권대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세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느님이 노여워하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젠더 이퀄리티라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성의 동등성을 처음에 주장하고 나올 때 몇십 년 전에는 그 남성 위주의 과도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을
그 금지하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 대우를 받을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젠더 이퀄러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성이 어딨냐?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지. 그러니까 이거 다 섞어가지고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나 가서 쓰면 되는 거고, 남자애가 치마 입고 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여학생들을 고등학교, 대학에서 뭐 강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문에 잘 나지를 않는 거지. 좌파 언론이 뭐 좌파에 장악당했으니까 이런 그 좋지 않은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이건데 이 좌파 언론은 뭐 아시다시피 편향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러니까 드디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자, 이 위선적인 민주당의 환경 정책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정책 이런 것도 드디어 이제 유권자들의 강한 철퇴를 맞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매장량으로 세계에서 탑3에서 탑5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원유를 땅 밑에 깔고 사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텍사스만 빼놓고 지금 유전을 다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 쓰다가 지금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다급한 나머지 뭐 적성 국가로 분류하고 있었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나라에 너네들 제재 조치를 풀어줄 테니까 이제 산유를 시작해라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방이고 외교고 뭐 아무 국제관계고 다 무시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바이든 정권을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서 그냥 미국에서 산유 시작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산유 시작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유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주당 정권의 공화당이 드디어 기사를 하나 보시죠. RNC launches voter registration at gas stations. 이 RNC라는 것은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라고 해서 전 미국 공화당 위원회 이런 뜻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유권자 등록 받기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여기는 그 팍스 뉴스가 보도를 한 곳인데 맨해튼 뉴욕이라고 그 롱아일랜드 네소 카운티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많은 그 유권자들이 이날 3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등록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워낙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정말로 거짓말을 나쁘게 하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없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뛰는 것은 그 원유 값이 뛰고 뭐 이런 것보다도, 바이든의 실정보다도 이 석유 회사들이, 거대 대기업이 폭리를 취해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엑산모빌 같은 이런 회사가 폭리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비싸게 그 휘발유 값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면서 또 쇼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 석유회사 그 회장 사장들 불러다 놓고 세금 때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좌파 특유의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고 이런 거를. 그러면 창피만 당했다고 하는데 그 석유회사 회장들한테. 그래서 참다 못해 내가 미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 젤딘이라고 현재 뉴욕주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번에 뉴욕주 주지사에 출마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내가 뉴욕 주지사가 되면 뉴욕주의 그 유티카 유전과 마셀라 유전에서 산유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바이든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떠들고 이렇게 해도 내가 뉴욕주 주지사 권한으로 뉴욕에서 산유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 주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지사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50개 주가 몇 가지의 권한만 연방정부에 위임을 해준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외교, 국방, 외국과의 교역, 그 다음에 뭐 화폐 관리 뭐 이런 것만 준 거고, 위임하지 않은 나머지 권한은 주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작년에도 바이든이 그 마스크 강제로 쓰고 뭐 이 백신 접종 강제로 맞고 이렇게 하는 명령을 내려도 각 주의 주지사들이 우리는 못 따르겠다 하고 위헌이다라고 고소를 했죠. 그 바이든을. 그래서 소송 결과 결국은 연방지방법원, 연방고등법원,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바이든이 패소를 해서 시정명령을, 즉시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자기 손으로. 이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뉴욕 주지사가 그 산유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뉴욕이 우리가 이제 맨하탄, 뭐 월스트리트,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높은 건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맨하탄이고 뉴욕 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유티카 유전이라든가 마셀라 유전, 엄청난 이 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뉴욕 주지사가. 내가 주지사 행정명령 내려서 이거 뽑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연방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욕이 뽑아서 뉴욕의 휘발유 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뉴욕이 수출을 한다. 옆에 주로 뉴저지 뭐 이런 다른 주로. 그렇게 되면은 펜실바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펜실바니아는 더 어마어마한 유전을 깔고 있는 주예요. 펜실바니아 주가 지금 민주당 주지사인데 공화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 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주들이 중서부에 가면 거의 다 공화당 주고, 뭐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유전지대입니다. 이 중서부로 가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 안 뽑겠어요? 이렇게 되면 연방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올 11월에 미 상하원이 공화당으로 뒤바뀌면은 그건 뭐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 없이 바이든은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식물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통계 중에 틀리지 않고 계속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가 50% 이하일 때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면 그 여당 의석이 약 38석 정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당으로.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인기도가 50% 미만이 아니라 40%도 안 되고 35%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30% 그 아래 그 low 30s예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30%대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0석 정도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여기서 5석만 뺏기면 그러니까 똔똔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50석, 60석, 70석 이상 뺏길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물론 지금부터 11월 선거까지는 한 7, 8개월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의 지금 이 정신 나간 정권이 뭐 산유 정책, 환경 정책, 또 성전환 해가지고 뭐 남자가 가서 주사 맞고 가서 금메달을 받고 이런 그 젠더 이퀄리티 이런 거 바꿀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들을, 특히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골수분자 민주당 한 28%에서 한 30% 빼놓고 나머지 한 20여 % 되는 민주당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뭐 사회복지 같은 거 이런 거 좀 늘리자 하는 것밖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공화당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참패 정도가 아니라 올 11월부터는 백악관만 지키고 앉아있지 무슨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꼴이 되고,
의회가 좌지우지하는 의회 정치, 공화당의 의회 정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그 미국의 그 상황, 이렇게 위선과 독선이 계속되면 그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미리 한번 점쳐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